안녕하세요. 대구남자입니다. 9월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0월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제가 이 섹터를 다시 이렇게 빠르게 말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섹터에 대해서도 그리고 10월 첫째 주 일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2차전지 섹터입니다. 제가 10월에 아마 조금 심도 있게 주목도 있게 볼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0월 첫째 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코스피 지수를 먼저 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단은 코스피는 긍정의 상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2610포인트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구간을 뚫었고요. 이제는 이 자리가 지켜져야 되는 강한 지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맞지만 지금 하반기이기도 하고 윈도우 드레싱 3분기에 대한 증권가나 펀드, 자산 운용사의 수익률을 확정하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방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2700 요 부분에 강한 놈이 있기도 하고요. 밑으로 위로도 언제든지 내려가고 올라갈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와서 언제든지 2610포인트를 다시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은 항상 명심을 해 두시면서 매매나 관련 종목들을 팔로업을 하셔야 됩니다. 코스닥 지수를 보면 두 섹터의 지수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750포인트가 저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가 이제는 강한 지지 자리이기 때문에 이 라인은 꼭 지켜줬으면 합니다. 코스닥을 책임질 두 섹터는 2차전지와 2차전지 장비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지수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9월 30일 월요일이 10월 첫째 주 일정에 같이 끼어 있기 때문에 월요일 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9월 30일에는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저는 반쪽짜리 밸류업 지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하는 밸류업 지수로 우리는 큰 기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를 하는 거를 보고 시장이나 투자자들의 혹평이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계 투자은행 보고서를 보면 할 말을 잃었다. 밸류업은 개뿔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가 제외가 되었는데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놈의 두산밥켓이 포함되었다는 이야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미친 거 아이가? 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주를 체크해 볼 때는 메리츠 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KB금융, 그리고 삼성화재 더해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는 밸류업에 대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뭔가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지수 발표가 있다는 점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재용 회장의 제일모직 삼성물산 관련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이기도 합니다. 관련주로 우리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삼성물산, 삼성화재를 봐야 되는데요. 근데 재용이 형 좀 가만히 놔둬라 제발. 그만 좀 해라 라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왜 자꾸 밸류업 지수니 한국 시장이니 뭐니 하면서 금투세 플러스 삼성전자를 왜 그렇게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 없이 코스피가 살아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기 때문에 제드래곤 좀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일 화요일 일정으로 가보면 중국의 국경절 연휴가 저는 또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련주로 우선적으로 코스맥스, GKL, 강원랜드, LG 생활건강, 롯데 관광개발, 파라다이스 정도를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재료 소멸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거래 대금이 부족한 시장임을 인지한다면 이 부분이 오히려 체크해야 되는 일정이 아닐까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두 번째 일정으로는 M360 APAC 글로벌 모바일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관련주로 SK텔레콤, KT,
LG U+, 삼성 SDS, 엠로, 유일 로보틱스, 폴라리스 AI 정도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럽과 남미, 아시아 지역, 이런 모든 지역들에 대한 모바일 관련 큰 행사로 최근에 최초의 AI 스마트폰이었던 갤럭시 S24를 시작으로 아이폰 16까지 출시가 되면서 스마트폰의 인공지능 시대, 즉 수급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일정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사령부가 출범이 되는데요. 방산과 관련된 일정이기도 하고요. 관련주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정도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방산은 지수 방어적인 성격 그리고 실적, 미래에 대한 부분 3박자를 대표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일 수요일 일정으로는 카덱스 2024 방위산업 전시회가 있습니다. 관련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정도를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돌아왔습니다. 거래가 재개가 됐고요. 그러면 우리는 방산주 중에서 MSCI 편입 이슈가 있는 방산주를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테슬라가 중국 3분기 전기차 인도량을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전기차의 지표 기업이기도 하며 전기차 섹터에 플러스 알파를 해줄 수 있는 전기차 대표 기업으로 10월 10일에 있을 로보택시 공개도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는 10월의 핵심 섹터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주로 포스코 퓨처엠, LNF,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PNT, 윤성 FNC, 나노 신소재까지 2차 전지 양극 소재, 배터리 셀, 배터리 장비 기업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주간 NBA 모기지 신청 건수가 저녁 8시에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도 우리는 주목을 해 보셔야 됩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 때문에 말이죠. 10월 3일 목요일부터 10월 4일 금요일 일정까지 볼 건데요. 목요일에는 삼성전자의 SDC 2024 미국 세너제이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탭 S10 시리즈가 공개가 됩니다. 관련주로 삼성전자, 삼성 SDS, 엠로, 리노공업, 이스페타시스 정도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플러스 스마트싱스, 자율주행에 대한 방향성을 본다면 삼성전자가 이제는 치고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디바이스 기기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함께 방향성을 보시면 좋겠어서 이 일정은 저는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미국 지표인데요. 많네요.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미국의 서비스업 PMI 확정치, 그리고 9월 PMI 확정치, 미국의 9월 ISM 비조조업 지수 발표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경기,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까지 보시면서 지표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10월 4일 금요일에는 9월의 고용 동향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이 지표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대한 10월 둘째 주에 대한 방향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할 지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월 첫째 주 주요 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섹터는 방산과 2차 전지와 반도체 소부장으로 나뉠 것 같습니다. 1일 화요일에는 중국 국경절 연휴, 중국 경기 관련주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략사령부 출범이 1일에, 그리고 2일에는 카덱스 2024 방산에 대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 보셔야 됩니다. 2일 수요일에는 테슬라가 중국 3분기 전기차 인도량 발표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섹터를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3일 목요일에는 삼성전자의 SDC 2024 미국 세너제이 개발자 컨퍼런스에 더해서 갤럭시 탭 S10 시리즈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어떤 섹터를 볼 거냐면 2차 전지에 대한 섹터를 봐야 됩니다. 10월을 책임져 줬으면 좋겠는데요. ETF를 보면
하단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선은 뚫었습니다. 이 자리가 중요하고 저는 이 박스권이 2차 전지의 방향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를 책임질 섹터이기도 하고요. 하반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2차 전지를 볼 때 이제는 돈을 버는 놈을 봐야 됩니다. 그 놈이 찐이고요. 그래서 테마로 2차 전지를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적과 실체로 2차 전지를 바라보면 좋겠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가는 실적에 수렴한다라는 부분을 보면서 2차 전지를 보셨으면 좋겠고 테마성이나 공시에 대해서 장난을 치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저는 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부탁드립니다. 안녕.